그 다음에 핵계예요, 선생님들. 내수해예요. 내수해. 오, 풀려나네요, 근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힘든 시기를 넘어왔더니 그냥 풀리더라. 해빙기. 여러분, 해빙기. 동토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동토가 이제 풀려서 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해 때예요. 풀려날 해 문제가 어려움이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단 이렇게 해소된다. 그 어려움을 이렇게 실타래가 풀려서 잘 풀려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해방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뭐죠, 여러분? 그 일제 45년 그 시기를 넘어서 45년 우리 해방이 됐잖아. 1945년. 그래서 진짜 동토의 땅 굉장히 억압되어 있었던 그 순간 그때 딱 풀려나는 그때가 아마 요 핵계례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내수해잖아요, 선생님들. 내수. 자, 아래는 겨울이에요. 물은 겨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5행으로 따져보면 물은 겨울이에요. 자, 이 물이 움직였어요, 선생님들. 왜? 움직였어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가 깡깡 얼어있던 그 얼음이 지금 뇌라고 하는 이게 또 방향으로 보니까 뭐였어요, 선생님? 동방목, 봄. 동쪽, 봄.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후천팔계 방향 얘기했어요. 동쪽 몇 개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아니, 뇌가 있죠. 진께. 그리고 이 얼음에서 그 한참 동토가 풀려나는 내수해다. 그래서 위험 밖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물은 위험이잖아요.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밖에서 지금 뇌가 이렇게 움직여요. 쾅 하고 뭐가 우리가 탁 쳐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래서 풀려남이라고 하는 뜻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해를 볼게요. 해, 미서남. 여기서도 서남 쪽으로 가는 게 이롭네요. 근데. 미서남. 무소왕. 그래서 나갈 필요가 없다. 길의 복길이에요. 그 와서 회복하는 것이 길하니 유유왕. 진행해 나갈 일이 있다면 숲길. 이 숲길은 일찍숲이에요. 일찍 하는 것이 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일찍 하는 것이 길하다. 요게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선생님들. 이 해방이 됐으니까 뭔가 더 뭐 해방을 위해서 더 뭘 할 일은 없겠죠. 이미 해방이 됐잖아요. 그 해방이 돼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평지, 서남 쪽, 평평한 땅으로 가는 것이 이롭죠. 우리가 굉장히 그 어려움에서 평평하게 이제 풀려나는 그 쪽으로 가는 게 이로워요. 거기서는 누구를 또 만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군중을 만납니다. 이 평평한 땅에서 많은 군중을 만나는 것이 이로워요. 그죠? 막 풀려나는 때.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여기는 뭔가 더 그거 해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돌아오면 여러분 여기서 회복하는 것.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이 됐으니까 돌아와서 이 한반도 땅에서 뭔가를 회복해야죠. 그죠? 그 억압됐던 거 이제 풀려났으니까 거기서 차츰차츰 풀려야 되잖아요. 그 풀려나는 것, 그걸 회복하는 것이 길하다. 근데 아까는 갈 바가 없다고 하더니 갈 바가 또 있대요. 갈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일찍 하는 것이 길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해방되어서 우리가 또 뭔가 진행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선생님? 일제 잔재를 그리고 일본에서 그 협력했던 사람들, 우리 나치 협력했던 사람들 전범 재판을 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전범 재판을 우리도 빨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나아갈 일이 있다면 일찍 하는 것이 길하다요. 그런 일을 빨리 처리를 해서 딱 마무리를 하는 것. 그 해빙기에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방을 위해서 더 뭐 일본과 뭐 전쟁을 하거나 뭐 할 일은 없어요, 이제. 와서 회복시키는 것, 그런 일을 진짜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만 할 일은 또 있다. 전범에 대한 이런 그 재판이나 이런 해결해야 할 일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바로 처리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잔재들을 해소 못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생긴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그 일제시대 그걸 해소 못한 그것이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또 그 시스템을 막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못하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숲길이라는 말을 생각하죠. 처리할 건 바로바로 그때 처리했어요. 남김없이. 그런 잉여 군더더기 없이 딱 처리하고 넘어왔으면 이 해빙기를 제대로 진짜 우리가 즐기면서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일들이 잘 펼쳐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딱 요거에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적인 얘기를.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상전을 볼게요, 님들. 자, 상전에서 그 페이지가 797쪽입니다. 내우 자기예요. 해. 군자 이 사과 유죄라고 했어요. 자, 우레와 비가 일어나는 것이 핵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레가 일고 비가 막 내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봄이 막 이제 펼쳐지면서 만물에 막 그 초목들이 막 싹 틔우고 막 푸릇푸릇해지겠죠. 지금 이 우레와 배가 일어난다는 건 그렇게 얼음을 막 풀게 하면서 이 만물에 막 물 소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그게 핵계의 모습이에요. 그냥 우레와 비 자체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봄비가 한번 내리면서 이 천지가 좀 모습을 다르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해다. 근데 이걸 보고 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봄의 기운은 여러분 살리는 기운이에요. 이 봄에는 이 풀리는 때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사과예요, 여러분. 과실은 저지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사면해줘요. 사과. 과실을 저지른 사람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사면해주고, 자, 죄를 지은 자들, 이 유자는 용서할 유자예요, 여러분. 용서해줘요. 이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일제 전범은 확실하게 일처리를 하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일처리를 하고, 근데 소소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억울하게 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사과 유죄를 하는 거예요. 사면을 하는 거예요. 해빙기에 사면을 해요.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어린 사람부터 그 백성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뭐 소소한 죄를 짓거나 이래서 억울하게 뭐 죄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풀어주는 거예요. 아까 유유양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 풀어주는 건가? 이러시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 말 때문에 다 풀어주라는 얘기인 줄 알아요. 혹여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봐 죄지은 자를 풀어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생의 시기, 따뜻한 봄의 시기는 풀어줘라. 생명을 되도록이면 해치지 마라. 이걸 하는 게 핵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린 관대함을 펼쳐야 되는 게 또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풀어지는 때 관대함을 쓰셔야 돼요. 관대함. 아셨죠? 너그러움을 써야 돼요. 내 기운을 뭔가 좀 이렇게 너그럽게 풀어내는 이 일을 하는 때도 핵계의 시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초육입니다. 무구예요. 와, 허물이 없대요. 초육에는 진짜 다른 말이 없네요, 여러분. 이제 환난, 고난이 다 해소가 됐어요, 여러분. 이 해소가 됐는데 얘는 유연하면서도 강직한 존재거든요. 이 유연하면서도 이 강직한 이 존재가 처신하는데 마땅함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허물이 없어요. 진짜 좋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안정과 냉정을 다 이루면서 지금 요 초육이, 그리고 구사효하고는 또 호응을 하고 있어요. 구사효하고. 아주 좋죠. 구사효하고는 호응을 이루는, 이러면서 나름 또 굉장히 안정을 취하고 있는 때.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때. 그리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얼음이 동토에서 풀려나서 뭐가 해방이 된 때는 휴식을 취해. 휴식. 번거로운 너무나 번잡한 일들을 벌여서는 절대로 또 안 되는 때가 해방기이기도 해요. 해방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한나라 때가 여러분, 진나라가 멸망한 게 그 진승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진나라가 이제 어이없게 무너졌거든요. 이제 진나라가 너무 가혹했어요. 통일을 하고 나서 진시황이 이 법, 체계 이런 걸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촘촘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승도 사실 반란을 일으킨 게 그냥 뜻하지 않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 900명의 농민들하고 이 어양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그 수자리를 가게 됐거든요. 어양으로. 근데 어양으로 수자리를 가는 그 기간이 한 달 안에 가야 돼. 뭐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큰 비가 내려서 아무리 서둘러도 그 기한 동안 그 어양에 도착할 수가 없었어. 근데 도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법으로 처벌이고 또 거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가도 처벌, 안 가도 처벌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사면대장부로 태어나서 가도 처벌이면 우리 여기서 차라리 들고 일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꾀소리라도 한번 지르고서 우리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진짜 준비 안 되어 있는데 거사를 뭐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근데 그 900명과 짐승이라는 이 대장이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얘네들이 들고 있는 게 뭐겠어요? 농기구 아니겠어요? 나무로 만든 몽둥이 뭐 이런 거로 들고 일어났는데 진나라가 어이없게도 무너졌어요. 진짜 놀랍죠. 진나라가 통일하느라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세운 지 15년 만에 무너졌어요. 진시황의 진나라 15년 만에 무너진 나라예요. 그러고서 이제 막 여러 영웅들이 막 난립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한나라가 섰어요. 그러니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백성들은 진짜 이 어지러운 혼란기, 고난의 때로부터 풀려났잖아요. 한나라가 서면서. 이 풀려난 때, 이 한나라가 진나라를 교훈 삼아야 되잖아요. 15년 만에 무너진 이 나라는 왜 그랬을까? 백성들한테 너무 법제도, 막 건물 짓기, 세금을 막 딱딱 가혹하게 매기는 거, 이런 걸 너무 진짜 각박하게 한 거예요, 진나라는. 그래서 한나라는 한고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해제, 그 다음에 문제, 경제 이렇게 4대가 뭐를 했냐면 여러분 오히려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무위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노자나 장자 도가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정치 이념이 되거나 정치적인 체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상상해 보신 적 없죠. 제가 맨날 노자나 장자 가르치면 어떻게 이걸 현실에서 쓸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한나라 때 초창기에 4대예요. 60년. 60년간 이들의 정치 이념은 황노학이었어요. 황제 노자의 항. 무위 청정의 정치예요. 지도자들은 검소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을 벌리지 마라. 그래서 이때 황제들은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팔짱. 그래서 세금을 되도록 적게, 진짜 적게 걷고 백성들한테 무슨 일을 만들질 않았어요. 우리 부역 많이 하잖아요. 이때 궁궐 짓고 다리 건설하고 이러느라고 부역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에 되도록이면 동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4대 동안 뭘 짓고 하는 이런 일을 되도록이면 진짜 안 하는. 관리들도 세금 거두러 많이 안 다니고 진짜 일을 안 함으로 해서 휴식을 취하게 해줬어요. 백성들한테. 그러면 이럴 때 백성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뭘 할까요? 자고 먹고 살 농사를 열심히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4대 동안 했더니 문제 경제 때 이 나라가 되게 안정된 거예요. 태평의 시대를 맞이하는 게 문경지치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여러분 뭔가를 되게 많이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 법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이래서 나라가 안정된 게 아니라요. 법제도를 안 만들고 있는 법제도도 철폐하고 일부러 판결 같은 것도 굉장히 적게 하고 형벌을 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안정. 이게 바로 해방기에 해야 할 일이에요. 아까 제가 그 사과 유죄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진짜 무의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마. 휴식을 취해라. 지도자도 휴식 취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백성들도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건다한 일을 안 만들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안정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걸 한 나라가 진짜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해요. 제가 노자장자 공부하면서 맨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진짜 이게 그렇게 현실에서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철학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제가 조금 고민한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한서를 읽으면서 진짜 오히려 이게 진짜 정치의 유체가 되는 것이 필요했던 때가 또 있고 어떻게 이런 걸 현실에서 증명을 해주지? 정말 여러분 나중에 한서의 문제라는 황제를 좀 읽어보세요. 이 황제는 정말 무의 정치, 무의 청정의 정치의 진짜 표본이에요. 아, 이게 정치를,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때가 바로 문제식이거든요. 이거예요. 딱 그걸 보여요. 전쟁의 시기 너무너무 힘들게 넘어온 때를 우리가 그게 이제 풀려났어. 해방기에 무엇을 할까? 자, 우리가 진짜 45년 해방이 됐을 때 그때 정치인들이 정말 이 고난의 진짜 을 겪어왔던 그 진짜 우리 그 국민들한테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 진짜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좀 나라를 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어쨌든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토육부터 무고하다. 그 안정기를 취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뭘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허물이 없어. 교육의 시작 단계에서 뭘 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안 하면서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무고한 일이야. 허물이 없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9일을 갔어요. 전액 3호예요. 득황시 정길이에요. 자, 이때 이제 휴식을 취하고 풀리지만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이 전자는 사냥할 전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자 밭전자 쓰면 사냥할 전자거든요. 이게 그거랑 같아요. 그리고 보통 밭에 들판에 그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 들판에서 짐승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 밭전자가 사냥할 전자가 된 거예요. 자, 사냥하여 3마리의 여우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은 화살을 얻었다. 황은 중앙토. 여러분 이 활은 뭐죠? 이 화살은 곧다. 그래서 중직하다. 진정하면서 곧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황시예요. 굉장히 진도를 지키면서 강직해요. 진짜 고다요. 이걸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 풀려나는 이때도 소인들이 판칠 수가 있거든요. 그 소인들이 판치지만 3호에서 3마리의 여우를 잡는다라고 하는 건 6호를 제외한 3개의 음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3개의 음료 있죠. 6호를 제외하고 3개의 음료가 소인을 말하거든요. 뭔가 이때 나쁜 짓을 하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이때 해방기지는.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되는 게 9.2의 그 임무예요. 그래서 득황시. 그러면 뭐를 얻어요? 고듬을 얻는다? 그러면서 올바름을 굳게 지켜서 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방기에 소인 3호를 확실하게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3마리 여우. 진짜 그런 일제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 확실하게 탁 잡아 챘어야 되는데 못해서
우리는 황실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 고듬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이는 지금 그렇게 하라. 지금 군주가 그걸 지켜보면서 할 수 있도록 마음 써주고 있는 때예요. 유고라는 군주가 지금 그걸 할 수 있으므로 얘는 군자의 강직함으로 단죄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해빙기에 지금 구이 자리에서는 그걸 하라. 3호를 잡아라. 3마리 여우. 3개의 소인을 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3입니다. 63도 재밌어요. 부차 승이에요. 지고 있어야 하는데 수레를 탔어요. 얘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수레를 탔어요. 그러면 도적이 이르게 할 수 있어요. 도적이 이르게 하는 것을 이룬다거든요. 이룰 짓자, 도적 고자, 이를 짓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올바르더라도 인색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막힌다. 올바르더라도 막힌다. 해빙기에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겠죠. 해빙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맡게 되는 그런 자리가 이제 63의 자리예요, 선생님들. 근데 얘는 지금 위로 구사, 아래로 구이가 지금 양강한 애들 둘이 요 사이에 있어요. 구사와 구이 사이에 있으면서 지금 이 그 구삼은 뭐를 해야 되냐면 구사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윗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짊어지면서 그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구이를 타고 있잖아요. 이 구이라는 수레를 타면서 뭔가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량, 역량이 안 되는 일까지 하려고 해야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63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도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봐야 돼요. 이 해변기에 풀려나지만 이 풀어내는 그 해소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분명하게 보는 거. 그래서 자기의 그 진짜 우리가 역할, 등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역량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역량을 너무 넘치게 판단해요. 그래서 짊어지는 일을 하지 않고 수레 타는 일을 하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네가 그 올바름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막힌다. 막히고 조금 부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막 기질이 천박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정희천 선생님은. 기질이 천박하요. 원래 그 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구위의 위에서 막 군림하려는 그런 역할을 자기가 막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서 두 가지 일을 다 하려고 그런 욕심을 내면 안 되죠. 그리고 더 편한 일을 하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드리는 공력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이. 그리고 우리가 또 딱 그 얼굴 세고 위험을 떨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짊어지고 가는 어려운 일을. 등짐지고 가는 게 너한테는 지금 어울리는 일이다. 근데 너는 수레 타고 편하게 가려고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 소인이잖아요. 이 육삼이 소인인데 군자 위아래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군자의 그 기물을 너무나 타면서 농락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구삼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사를 갈까요? 이 구사가 여러분 해이무예요. 그 풀어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풀어 없애버리냐면 엄지발가락에 있는 걸 풀어 없애버리죠. 자, 그 푸는데 그게 뭐냐? 엄지발가락에 있는 걸 푸는 것이다. 그러면 것들이 몰려와서 사부, 이거는 뭐 그냥 고측자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뢰하게 됩니다. 몰려와서 신뢰하게 된다.
이게 지금 그 엄지발가락은 초6이에요, 여러분. 초6. 엄지발가락. 맨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 그 소인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해소한 거예요, 여러분. 소인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해소한 것. 근데 여기서는 멀리 하는 일로 해석을 했어요. 이 정희천 선생님은. 근데 이제 소인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일으키는 문제를 호응하지만 풀어내버린 거. 해소시키는 일. 이거를 했더니 나머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사를 믿고 다 몰려온 거죠. 구사를 믿고 몰려오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 해소할 때 이 해소를 잘하는 게 이 전체 효 중에서는 구사가 이 해소를 되게 잘하는 주체예요. 구사. 그래서 이 구사가 음유한 자질의 이 초육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니까 이제 소인이니까 소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일으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깝지만 그 문제를 해소해야 돼요. 덮어주면 안 돼요. 초육의 문제를 덮으면 안 되고 그 문제를 해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믿고 다 오게 됩니다. 우리가 소인이 내가 가까운 존재라고 해서 눈 감아주면 안 돼요.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서 눈 질끈질끈 감아주면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민심은 그렇게 되면 이반하는 거예요. 민심 이반이 돼요. 그래서 그 이반되지 않도록 하려면 진짜 작은 그 가까운 존재의 문제부터 해소를 하는 것. 그걸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진짜 다른 문제가 다 풀려나가요. 다른 문제가 저절로 다 풀려나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5예요. 분자 유유핵일 유부 우소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분자가 이 유자는 오직 유자. 그 문제를 이제 다 풀어 없애버리면 기란이 소인에게서 효험을 본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냥 글자 그대로 소인에게서 믿음을 얻는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소인에게서 믿음을 얻는다. 이걸 이제 왜 그렇게 하면 이 유고가 존귀한 자리에서 사실은 군주니까 풀려남의 그 주체라고 얘기했죠. 근데 진짜로 그 풀려남의 해소를 하는 진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해소하는 사람은 제가 이 효 중에서는 구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군주기 때문에 이 풀려남의 주체이기도 해요. 유고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 풀어주는 건 군주가 풀어주는 거겠죠. 그렇죠? 푸는 일을 하는 건 구사가 하는 거고. 근데 이 아래부터 해서 소인의 그 문제들을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풀게 하면, 누구를 우리가 움직여서 구의와 구사를 움직여서 다 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부터 위까지의 일들을 다 해소시키면 뭐예요, 여러분? 소인들이 감히 거기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고. 소인들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자기 뜻을 막 앞세우면서 뭔가 간악한 짓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 시대가 여러분 풀리는 시대에는 이들이 다 문제를 풀게 하기 때문에 소인들이 나서서 진짜 그런 협잡을 할 수 없게 딱 되는 때예요. 그래서 소인들도 이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풀리는 시대니까 이제 협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소인의 마음은 물리쳐지면서 소인들의 그 믿음은 받게 되니까 정희천 선생님은 표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험이. 근데 우리는 그냥 소인들도 이 믿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듭니다. 그런 풀림의 시대, 해소의 시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괴가 나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다 풀 수 있는 거죠. 아, 다 풀리는구나.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그 대산 지역 강의에서는 여기 보니까 그 해피에서 자기 친구가 정말 앞도 막막하고 정말 뒤를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뭐 진짜 뭐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때였대요. 근데 이제 친구가 와서 막 그 이 지역점을 쳐달라고 해서
주역점을 쳤더니 이 내수 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수 핵계가 나와서 너 뭔가 금방 풀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근데 그 대사 선생님이 그때는 자기가 지역을 공부하는 초창기여가지고 확신은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어쨌든 핵계가 나와서 너 이제 어려움이 풀려 이렇게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했더니 진짜 저절로 뭔가 일이 풀렸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막 그런 어떤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기는 그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 길이 진짜 앞뒤도 꽉 막히고 아무 돈 한 푼도 없었던 사람한테 그런 일이 열렸다고 제가 이제 쓴 걸 봤거든요. 그 해예요, 여러분. 제가 또 너무 군자연 하면 여러분들이 또 막 괴로워하실 테니까 이런 일도 있다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때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륙으로 갈게요. 상륙에 공용, 석준우, 고용지상, 핵지, 무불리에. 자, 공이 이 상륙을 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군주는 아니니까 공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이 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 화살을 쏠 석자라고 해요. 쏠 석자. 화살을 쏠 석자. 발음할 때 그 당길 사도 되잖아요. 우리 그 화살을 당긴다 할 때 그것도 되는데 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석자로 써요. 그래서 이 준자는 세매예요, 여러분. 세매.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서 세매를 쏘았어요. 그래서 잡았다. 그래서 이롭지 않음이 없는. 와, 문제가 다 해결됐네요, 여러분. 자, 그 화살을 준비해서 어디로 갔어요? 높은 담장 위로 올라가서 세매를 잡았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풀리는 때 이걸 이제 풀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또 풀리는 때 또 풀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풀리는 것에 동참하는데 이 풀림을 만드는 그거는 뭐냐면 나의 기량이에요. 역량이에요. 그리고 때를 보는 눈이에요. 때를 보는 눈. 이게 뭐냐면 화살을 준비했잖아요. 공이. 화살을 준비하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높은 담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려운 난제 세매를 탁 잡았잖아요. 어려운 난제를 잡았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동토는 물론 자연스럽게 풀리죠. 어려움이 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어려운 때, 동토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화살 쏘기를 열심히 연습하는 거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여기서 화살로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 시야. 여러분, 내가 그 때를 보는 시야. 이제 우리가 뭘 잡으려면 여러분 딱 그 때를 봐야 되잖아요. 그 순간 찰나 이걸 잡아채야 되잖아요. 그건 준비한 자한테만이 와요. 그래서 높은 담장에 올라가 있는. 그러면서 난제를 푸는. 자, 동토를 푸는 것도 여러분 그냥 저절로도 풀리지만 우리가 그 동토 위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딱 올라갔을 때 그게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륙자리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기량과 여러분 방도, 해결 방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함, 그때 딱 요 상륙이 그때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딱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순간, 그게 상륙의 순간. 그 삼박자가 딱 맞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삼박자가 맞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걸 믿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우리 양궁의 실력을 갈고 닦으셔야죠.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 양궁 선수들 너무 멋있던데 여러분, 그렇죠?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궁의 그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러면 어느 때가 왔을 때 그걸 딱 그때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또 밝게 다 하죠. 잡아채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그 해소의 시대. 네, 내수해예요. 그리고 아까 참 세 마리 그 여우를 잡는 그 구이, 제가 이제 그 한나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유방이. 근데 유방이 한나라를 통일하고 나서도 여러분, 이쪽 저쪽에서 그 유방을 도와가지고 이 한나라를 만든 한신 같은 사람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혹시 들어보셨죠? 전쟁의 그 신, 전략의 신, 한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이제 통일을 하고 나면 슬금슬금 뭐가 나와? 욕심이. 내가 황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오해가 막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유방 자신도 얘가 또 나를 넘보는 거 아니야? 너무 얘는 훌륭하네. 뭐 이러면서 막 어긋나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저기서 또 반란을 일으켜요. 이제 어려움이 다 풀렸는데 풀리고 나서 그런 마음들이 또 일어나서 그게 막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탁탁탁 유방이 쉬지 않고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신의 입장에서 보면 유방이 한 게 좀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한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이제 간 이유가 이런 기미들을 딱 포착했을 때 탁 그 반란을 억눌렀거든요. 탁탁 잡은 거예요. 세 마리 여우를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가 또 200년 넘게 나름 나라를 잘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신하들하고 유방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형님들? 내가 이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뭔가 많이 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도 뭐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들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그 유방한테 모였던 신하들의 마음은요. 천하를 안정시켜야 하지. 해야겠어라는 마음. 그래서 사실 그 유방 밑으로 왔던 사람은 유방을 선택한 거예요. 저 사람이면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 그 마음이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유방도 천하를 안정시키는데 이 왔던 그 신하들한테 엄청나게 단련됐어요. 그래서 유방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너무 지쳤어. 몸도 아파. 그래서 내가 그 반란군들 가서 정벌하러 가는 거, 나는 이제 빠지고 싶어 막 이랬거든요. 약간 좀 나태해지고 몸도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 밑에 신하들이 안 된다. 그렇게 나태해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렇게 나태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천하가 또 분열, 또 전쟁이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안정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진짜 사심이 없이 내가 성공해야지가 아니에요. 천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정시키고 통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 60년 동안 진짜 저는 신하들이 그 마음 하나로 이 유씨들을 도왔어요. 이게 진짜 한나라가 진짜 안착하는 그 행운을 가진 것은 이 마음이 진짜 하나의 열망을 향해서 이들이 움직였다는 거. 진짜 그거에 어긋남이 없었던 거.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해빙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때이기도 해요. 이 해빙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칠 건 탁 치지만 또 너그러울 때 확실하게 너그럽고 휴식을 취할 때 확실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도 같이 하는 게 이 핵계의 시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봄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 너그럽게, 여유롭게, 휴식 취하면서 그 소생하는 그 기운에 이렇게 보태는 것. 그거를 하는 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때를 어떻게 날 건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기억은 우주의 이치를 우리 몸 안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우주의 이치를 우리가 몸 안에 새겨서 그걸 어떻게 해요? 소우주인 나의 이치로 만들면서 내가 그렇게 그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걸 보여주는 게 저는 주역 64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아주 내 몸 가까이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의 현실 위에서 이걸 한번 자꾸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정의천 해석의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 해보시면 저는 그게 공부의 재미다. 제가 이제 이 후반부로 우리가 자꾸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후반부로 달리면서 요 공부를 조금씩 변주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의 방법들을 이제 변주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것도 이제 그냥 막 외우지 말고 막 스토리 만들어서 막 음미하면서 그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막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변주하면서 뭐 외우는 방식. 그러니까 공부도 이런 흐름을 타면서 리듬을 가지면서 변주해가면서 이 공부를 해가다 보면 약간의 또 지루함 이런 것도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부에 또 속도도 좀 붙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을 그래도 잘 지켰습니다. 오늘 26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